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는 덥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들 또 여행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뭐 저는 한 번도 유럽을 가본 적이 없는데 유럽을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유럽이 아름다운 나라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무래도 좀 예술적인 부분이 좀 가미돼 있겠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세계 미술의 한 획을 긋는 화가들이 모네라든지 그죠 폴 세잔이라든지 뭐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든지 이런 화가들이 즐비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 여러분들 잘 아는 베토벤 그죠 뭐 바흐 브라움스 뭐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일조량이 적다 보니까 뭐 365일 중에서 거의 한 190일이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이러다 보니까 작가가 많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대표적 작가가 누굽니까? 셰익스피어죠. 사실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1564년 4월 26일에 태어났더라고요. 팔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그의 나이 14살이 되던 때 상당히 가세가 기울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죠? 집안일을 도우면서 생활을 하다가 18살에 자기보다 8살이나 많은 연상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그 생활도 끝까지 자기가 만들지 못하고 7년 뒤에 뭐 25살인가 뭐 그때쯤 돼서 방황을 하면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영국에서 최고의 작가로 남게 되었던 부분은 뭐냐면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도 영국은 다른 데 넘겨줄 수 있지만 셰익스피어는 넘겨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작가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작품으로 보면은 뭐 로미오와 줄리엣, 그죠? 뭐 한여름밤의 꿈이라든지 5대 희극이라든지 4대 비극이라든지 이 4대 비극 중에서 여러분들 햄릿, 리어왕, 오델로, 그죠? 맥베드 이 작품 중에서 햄릿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죠? 자기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에게 독사를 당했다라는 거는 심증은 가지만 그죠 뭐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굉장히 햄릿이 왕자가 방어하던 때에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너희 작은 아버지가 나한테 귀에다가 독약을 부어서 나를 이래 죽게 했다라는 선몽을 딱 준 거예요. 그때 이 햄릿이 어떻게 했냐면은 당장 달려가서 그죠 보통 이제 그 정확한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지만 꿈속에서 나타나도 의심하게 되는데 햄릿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똑같은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연극을 딱 만들었어요. 그 연극을 만들어서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 내가 이런 연극을 만들었으니 한번 관람해 주세요 하고 초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그 모습을 독약을 귀에 붓는 이런 모습을 연극을 했을 때 작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본 햄릿은 그 심정이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작은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햄릿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복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저 순순히 이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고민을 하면서 그 명대사가 나옵니다. 뭡니까?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그런 어떤 대사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술력을 갖췄고 그저 지금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하거나 이런 햄릿과 같은 이런 뭐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죠 은행을 털어서 주식시장을 복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순순히 찌그러져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그 정답은 제가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그 정답을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고 있잖아, 그죠? 근데 저는 난폭한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식을 해서 손실이 나서 억울한데도 이 돌팔매가 너무 많습니다. 너 봐봐, 주식에서 이렇게 뭐 했지? 화살, 그죠? 가족들의 화살, 돌팔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 견딜 거냐? 아니면은 이 고난에, 그죠? 무기를 들고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겁쟁이는 있잖아요. 죽기 전에 수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자는 죽을 때 단 한 번에 죽거든요. 여러분들 용감한 자가 한번 되어 보시도록 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좀 시장을 주도했던 부분이 이 시장을 그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한 부분이 뭐냐면은 원전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죠 6만 원과 7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윗방향으로 잡지 못하고 하락 방향을 잡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이미 3월 달에 나와 있던 그런 어떤 얘기들, 이미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을 한 기를 지을 때마다 뭐 1조를 줘야 된다는 어떤 노예 계약이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키면서 그 주가를 뺄 때 이틀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죠? 하고 나서 주가를 당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그죠? 지금 뭐 트럼프가 뭐 뭡니까? 그 원전을 우리한테 뭐 맡길 수도 있다. 그죠?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웨스팅하우스와 미팅을 한다. 그죠? 뉴스케일 파워가 뭐 우리하고 뭐 원전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런, 그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이 원전 테마를 한번 싹 만들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갔다가 이제 관세 부분 때문에 미국을 갈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첫 번째 전략이 뭡니까? 원전이거든요. 이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있는 동안에 300기를 만들겠다. 이 사실 이 원전을 하나 만드는데 10년 뭐 20년 이래 걸리는데 그런 어떤 그 계약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미국 트럼프의 의중을 좀 받아들이는 시장에서도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모습 같아 보였지만 여튼 테마가 살짝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다른 원전들이 다 죽을 때 박스권을 지녔지만은 이번에 대장으로 나왔던 종목은 누구냐면 좀 가볍게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까지는 뭐 우리 기술이다, 그죠? 더 확산돼서 우진이다, G2 파워다. 이 지금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가 형성이 될 때는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쫙 움직여줄 때는 좀 강한 테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8월이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가를 3,000포인트 넘게 올려놨고 상당히 지금 박스권에서 여러분들 좀 지루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8월 한 달이. 그런데 이제 9월 달부터는 약간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지금 한 획이 좀 원전 테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관심창에 두고 어떻게 눌림목을 잡아보고 또 다음 코스에는 어떤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나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G2G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좀 상당히 좀 세게 나왔고요. 또 삼양 캠텍 같은 종목들도 좀 세게 나오고 이런 지금 신규 상장했던 이런 종목들도 사실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하실 때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상장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루, 이틀, 3일에 기술적 흐름, 오일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오일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린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계속 땅굴을 파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G2G 바이오 같은 요런 애들은 어떠냐면은 그저 이 그림이 살짝 그려지는 요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규 종목들도 한번 또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에 좀 연초에 뭡니까 주초에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재건 관련한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 재건 쪽은 푸틴과 트럼프가 만난 이후에 그죠? 그 결정권을 젤렌스키에게 넘겼습니다. 그죠? 푸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기는 종전은 싫다. 그죠? 이제 휴전은 싫다. 반드시 종전이어야 된다. 그죠? 왜 그러냐면 휴전이 되면 우리도 사실 지금 휴전이잖아. 그죠? 70년 동안 지금 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휴전이라는 건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영국, 그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꼭두각시가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영국이 뭡니까? 또 힘을 합쳐가지고 유럽이 힘을 합쳐서 또 공략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푸틴은 무조건 종전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돈바스라는 그 지역을 반드시 자기들이 쟁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였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이 감소했거든요. 5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지금 뭐 반토막이 딱 나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뭐 많은 전사자가 생기기도 했지만은 이 우크라이나가 징병을 할 때는 나이가 많은 순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40대, 30대 이래 하다 보니까 10대, 20대들이 전부 다 어디를 가버렸냐면 망명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나라들로. 그래서 인구가 지금 뭐 팍 죽어버렸고 GDP 대비한 인구는 한 1,00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하지만 이 안전만 보장해가지고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이런 조건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재건주들이 처음에는 기대 심리에서 반짝했지만 조금 사그러드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이제 2주간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8월 말까지,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뒤에 있는 푸틴과 트럼프의 그 비밀 회동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재건과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리스크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베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워스트가 됐을 때는 어떠냐면은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차트들이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SG라든지 대동기어라든지 전부 다 대부분 보면은 그 차트들이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그저 이제 뭐 이렇게 지나다가 만약에 호재가 나오면 탁 뜰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잘 보시면서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하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 방법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원전, 조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갔습니다. 그죠? 가서 이제 일본을 거쳐서 이제 그 트럼프를 만나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핫한 그런 어떤 재료가 이제 원전과 조선 부분인데 이 조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죠? 과연 이제 트럼프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선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좀 테마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오션을 비롯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상승을 했지만 지금 조정 라인에 좀 있고 HJ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힘스라든지 그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선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그저 좀 봐야 되는 이 원전과 조선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뭐 9월 달에도 또 그저 여러분들께서 또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코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제 밴드 그리고 이제 유튜브 그죠? 또 우리 이델리온에서 올라가는 유튜브. 사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그죠? 뭐 이런 종목들 뭐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한번 활용을 해보십시오 하면 어때요? 막 다음 날 막 상승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뭐 종목을 수십 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좀 활용해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면은 듣고 싶은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유튜브에서 올려드리는 거, 밴드에서 뭐 요약해서 드리는 거, 뭐 예를 들어 밴드에서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종목을 탁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금요일 날 원전하고 조선주만 움직인다. 그럼 원전하고 조선주만 딱 움직이잖아요. 원전 같은 경우는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본장에서는 조선주 1승이 딱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전과 조선이다 하면은 제가 늘 그 밴드에서 올려주는 그런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관심차게 올려놨고, 거기서 어떤 종목이 먼저 탁 움직이는가,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죠? 많이 안 봐요. 이제 계속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면은 원론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원론적인 거. 사실 제 유튜브나 요런 방송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초보자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걸, 이런 걸 좋아하는데, 주식시장은 그 베이스가 없어도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사실 저는 페이스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또 뭐 연예인들이 막 친구 추가 막 들어오던데, 제가 안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페이스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페이스북 이게 오더라고, 친구 추가. 근데 저는 그 부분은 하지 않고 뭐 밴드하고 유튜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지금 여기 보면은 시청자 문의가 있는데요.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자기가 유튜브를 보니까 10만 원 간대요. 막 10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막 이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고 6만 7천 원에 샀대요. 그걸 어떻게 샀느냐면은 100%라는 거죠. 100%라는 건 뭐예요? 몰빵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5만 원까지 빠졌을 때,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유튜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 위에 사도 괜찮다. 가만히 계시고 밑에서 제가 타점을 주겠다 했는데, 제가 타점을 드렸거든요.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5만 6천 원에요. 그러면 제 유튜브를 잘 봤다면 그 단가를 맞춰갖고 그저 했다면 또 수익이 조금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밑에서 많이 사셨다면,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100%를 사서 5만 원까지 빠지는데, 제가 전날 유튜브에서 무조건 그냥 가지고 있으라 해서 매도는 하지 않았대요. 그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가가 올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시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은 항상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매수가에 팔려고 하면은 뭐하러 주식을 하느냐 이거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배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100%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분할 매수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분할 매수하면 맨날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시장에는 두 가지의 어떤 유형이 시장을 주도한다고요. 그럼 종목이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전부 다 세력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서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라인에서 기계가 움직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에 딱 걸어놨고, 얘는 오늘 요만큼은 빠지면 안 돼, 요만큼은 못 올라가, 딱 이런 파동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기계적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수급 있잖아요. 세력이 들어와서 막 움직이는 거. 그러면 세력이 들어왔는 이 종목은 가장 기준이 뭐냐면, 파동이 아직 나올 파동이 남아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파동 길이나 걔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들어오는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얘들이 분명히 파동을 더 낼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가 파동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고 계속 흘러내리면서 잡는 거는 뭐냐? 그거는 바로 그 물타기란 말이에요. 원인을 모르고 하는 거. 그렇지만 이 분할 매수라는 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규칙이라는 거 있죠. 이 시장에는 분할 매수라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규칙은 누가 만드느냐?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분할 매수라는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몰빵을 해버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 뭐 권투 뭐 링 위에 그죠? 한번 싸우러 막 올라갈 때는 누구나 다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죠. 어떻게? 그래 내가 한번 몰빵해 가지고 뭐 대박을 만들어 보자. 그렇지만 어때요? 막상 링 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한번 쭉 터져 봐야 어떻습니까? 정신을 번쩍 차린다니까. 분할 매수가 뭐라는 거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물론 스캘핑은 있어요. 스캘핑은 아침에 부다다다하게 달라붙을 때 기술력이 있으면 바로 치고 들어가서 뭐 2%, 3%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파동이 그죠? 어느 박스권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이런 어떤 모습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 종목은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세력 마음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지지를 싹 해가지고 제가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가지고 갈 듯이 하다가 악재도 아닌 악재를 퍼뜨리면서 이렇게 눌릴 때 그죠?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샀는 가격에서 수급 종목은 20%, 30% 빠졌을 때 내가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냐?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그런 100%를 샀어. 67,000원. 그럼 다음 코너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박스였잖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는 지지가 요렇게 될 거냐, 요렇게 될 거냐인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파동이 나오고 나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한번 팍 출렁하고 탁 튀는 경우가 털어 있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탁 털어주는 거예요. 털어주면 어떠냐면 이게 이제 좀 가벼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지지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지금 보면은 이 두 번째 이 이틀 동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매집이다. 예. 왜? 주가가 빠지면서도 그죠?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는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호가창에서는 어떠냐면은 매수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누군가가 이틀 동안 평당가를 5만 원부터 6만 원 사이에 딱 맞춰놓고 그죠? 여기서 얼마든지 10% 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력들은 그죠? 1,000억 박아서 10%면 얼마예요? 100억이잖아요. 1조 박으면 얼마입니까? 1,00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트레이딩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서 몰빵만 안 했다면 지금 이제 여기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나왔잖아요. 10%가 넘는 그죠? 거의 20% 가까이 15% 가까이 되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가라는 건 항상 어떠냐면은 지지하다 출렁한다. 그럼 어때요? 거기는 매수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나면 반등이 나와요. 한 대충 한 10%에서 20%가 나오거든요. 그 대형주나 개별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죠. 개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가벼우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럼 이게 홀홀홀 날아가느냐? 못 가는 거죠. 다시 여기서 뭘 하느냐면은 지지를 하는 거예요.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힘을 비축해서 다시 한번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는 뭐가 결정하느냐면은 시황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야 한국 좀 도와줘. 너희들 뭐 원전 기술이 좋잖아. 뭐 내가 삼백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 와서 도와줘. 뭐 또 뉴스캐럴 파워가 그죠? 뭐 우리랑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또 웨스팅하우스도 뭐 그동안에는 맨날 노예 계약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 이제 그때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러면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면은 호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시황들이 자꾸 좋은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걸 깨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그죠? 또 약간 뭐 조정을 봐야 된다든지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은 어떻습니까? 얘들이 가장 핵심 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살짝 조정을 보면서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여기 예를 들어서 67,000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요 다음에 하락, 반등, 그다음 하락이 요 저점을 깨느냐 깨질 않느냐를 보면서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하느냐 지지하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종목의 뭡니까? 대명사잖아요. 우리가 뭐 그죠? 뭐의 뭐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뭐 이렇게 이 대명사라는 거는 굉장히 걔가 하나를 지칭하는 거죠. 우리 보통 뭐예요? 이 머리도 뭡니까? 대명사잖아. 뭐 머리 깎으러 간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 머리를 갖다 뭐 목을 뭐 다 잘라버립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렇듯이 얘가 이 대명사라는 거는 얘가 모든 것을 뭡니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중심. 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종목은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형태를 갖추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누가 올라오고 있느냐면은 한전기술도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한전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는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를 갖추는가를 보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펼쳐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야, 지금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예. 아침에 제가 미국 시장 보면서 이 뭡니까? 이제 파월이 내년 5월달 되면 이제 그 자기 임기가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미란을 뭐 그죠? 집어넣어놨다 연준에 그죠? 걔는 트럼프의 신복이다. 그죠? 뭐 트럼프가 죽으라면 죽고 뭐 살아라면 살고 뭐 그런 애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파월이 뭐 했습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비추면서 이 다우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지금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뭐가 있느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관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관세도 이제 지금 품목적으로 이제 이 관세를 매긴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와닿게 되는 거는 뭐 9월이다, 10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죠? 인플레이션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죠. 뭐 금리 인하가 다 좋은 건 아니고 그죠? 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시장이 이 한화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 금리 인하 하게 되면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반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죽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주가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전부 다 막 계속 펄펄펄 이렇게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좀 살려놨고 이제 여기서는 지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살려놨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이 해결점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전쟁이 되느냐. 아니면은 러시아가 그냥 바로 우크라이나를 잡아먹느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면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우크라이나를 뭐 뒷받침해 주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지나고 나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됐던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는 반응을 좀 하겠죠, 그죠? 우리도 시장이 조금 떠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막 아침에 막 매수하거나 이런 전략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여튼 지금 미국 시장이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모습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장이 뭘 하고 있다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주가가 조금만 빠지잖아요. 그럼 또 막 망한다 어쩐다 막 이러잖아요. 그건 좀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이고 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장도 지금 보면은 3,000포인트에 대한 이런 어떤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보면은 좀 갖추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인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 외인들도 이 시장을 이렇게 지금 이제 또 외인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외인들이 막 팔았습니다. 한 6천억, 7천억 이틀 동안 그렇게 좀 팔다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또 뭐 한 1,000억 이상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 금요일 날 그죠? 그러면 그들도 돈이 어때요? 화수분처럼 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외인이 팔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그게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아주 나쁜 의도로 파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은 그냥 시장을 조율하면서 가는 모습인가를 챙겨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데서 실사단이 와서 정말 이 우리 시장이 안전한가 뭐 이런 어떤 그걸 하러 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금융권에 있는 그런 은행 대표자들과 뭐 만담을 취한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외인들은 우리의 어떤 시장에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의지. 정부가 지금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5,000포인트 만들겠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정부의 의지가 정말 맞는가? 너희들 정말 5,000포인트 만들 거야? 그렇다면 뭡니까?
난 더 투자 한번 해볼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뭐 기사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좀 부정적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래가지고 뭐 그죠? 정말 이게 안전한가 뭐 테스트를 하러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들이 9월 달에 와서 우리 시장에 그죠?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의지가 강하게 비춰지고 그죠? 그들이 보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맞아진다면은 4,000포인트도 뭐 연말에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인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할 때는 뭘 보고 한다?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의 정책, 정부가 어떤 정책인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그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우리 시장이 왜 이 3,000포인트가 깨지지 않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빠지잖아요. 그럼 또 막 망한다 그래.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야지. 여러분들 주가가 조금만 빠지잖아요. 그럼 또 뭐합니까? 뭐 또 IMF 온다. 뭐 그죠? 뭐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된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걔들은 평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다 해줬어. 그죠? 그러면 기름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지만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독일이 150년 동안 이루었던 기적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15년 만에 그리고 우수한 두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위급할 때는 누가 나옵니까? 영웅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썸네일을 보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항상 우리가 금융위기가 온다. 그죠? 뭐 원화가 뭐 휴지 조각이 된다. 뭐 베네수엘라가 된다.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내동매매를 해서 주가만 빠지면 막 저한테 막 문자가 옵니다. 뭐 대표님 IMF 옵니까? 이럴 때 저는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주가는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사이클. 아시겠죠? 이 사이클이니까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불안한 심리를 내려놨고 이렇게 빠질 때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까?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 중에서 수급이 살아있는데 아직 파동이 나올 종목은 뭘까?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5만 원까지 팍 빠질 때 매수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당 10,000원 넘게 수익이 났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재건주들 어떻게 했죠? 재건주들이 막 올라가면서 방산주들이 막 밀었잖아요. 뭐 이제 그 종전이 되면은 뭐 그저 방산주들 뭐 힘이 없을 거라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세요. 80만 원에서 이틀 만에 주당 8만 원, 9만 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켜보라는 거죠. 자, 어떤 애들을 내가 사서 단기간에 수익 구조를 형성할까? 이 마인드를 자꾸 바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면은 고수가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은 초보자처럼 방송에서 주가만 조금 빠지면은 막 나라가 망할 듯이 막 하는 그런 얘기에 팔랑귀가 되지 말고요.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는 뭡니까? 절호의 찬스다. 내가 이 찬스를 어떻게 딱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만 이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스피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3,000을 안 깬다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또 뭐 유튜브에서 2,800 간다, 2,900 간다 막 난리를 쳤잖아요. 3,000을 안 깹니다. 왜? 3,000을 깨지 않아야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원리란 말이에요. 사이클의 원리. 아시겠습니까? 이 포인트가 2,000포인트냐, 3,000포인트냐는 엄청난 차이라고요. 받아들이는 그 어떤 느낌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도 10,000원일 때와 10,000원이 깨졌을 때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 의지는 3,000포인트를 안 깹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냐면은 지금 종합지수는 3,000포인트를 지키고 있는 반면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700, 800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뭡니까? 거래소 시장이잖아, 그죠? 이 코스닥 시장의 지수보다는 거래소 시장의 지수가 중요한데 저는 이 거래소 시장은 어느 라인까지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저는 지방선거,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는 지수를 충분히 여기서보다 더 올릴 수 있는 뭐 많게는 4,000포인트 막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4,000포인트
이후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의 가치, 그죠?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어야만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4,000포인트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거래소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700에서 800에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은 하나의 뭐냐? 파동을 만들기 위한 전조 작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코스닥 시장이 뭐 이렇게 또 빠지나 500가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거래대금도 많이 죽었어요. 지금 거래대금이 하루에 보면은 5조도 안 됩니다. 지난주 어제 같은 경우는 뭐 4조 뭐 8천억인가 그렇게 되고 5조도 되지 않고 사실 이 거래소 시장도 보면은 10조가 안 돼요. 어제 같은 경우 8조고 이 그 하루 거래 대금이 그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뭡니까? 주식은 수요와 공급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물량을 어떻게 안 내놨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시장에서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매집한 물건들을 아직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찾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 3,000포인트가 그들의 그 목표치였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던져야 되잖아요. 던져야. 안 던지고 가만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라인에서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한 뭐냐면 준비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코스닥 시장은요. 붙으면요. 너무 무서워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2000년대 묻지마 시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이 아마 내년 6월 3일 그 지방선거 이전에 한번 활짝 붙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은 붙으면요. 어때요? 지금 시장에 전부 다 주식하는 인구가 500만에서 지금 한 1,500만 되잖아요. 3배가 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예민하냐면 과거에 500만일 때와 지금 1,500만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인구 5천만에서 그 GDP 대비한 그 활동할 수 있는 그걸 한번 계산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계좌를 많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민감하다고요. 미국에서도 이 주식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70%가 주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연금이나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배당받아서 1년 먹을 걸 살고 이러잖아요. 걔들은 가치 투자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서서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안정을 찾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폭락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은 한번 저는 2000년 묻지마 시장 같은 그런 어떤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양봉 이렇게 계속 해는 이런 패턴 있죠. 이런 거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요 지금 SJH 세종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들이 졸졸졸졸 매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적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양봉을 캐면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냐? 양봉을 계속 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음 종목 보면은 이 THN 같은 경우는 양봉을 계속 이렇게 캐다가 음봉이 하나 나왔죠. 그러면 이게 단기 고점이냐 아니냐는 다음 주에 캔들이 또 양봉이 나오면은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THN이다, 앞에 SJG 세종이다 이런 건 다 뭐냐면 기관 외인이 지금 계속 사면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의 패턴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런 걸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이런 어떤 패턴이 나올 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누리플랜도 마찬가지죠. 이런 패턴들을 잘 보란 말이에요. 이 지금 양봉이 몇 개입니까? 이 10개도 더 켜놨어요. 12개나 이렇게 켜놨다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거는 뭐 조선, 원전 뭐 다 그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캔들들은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 지금 양봉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런 양봉들은 하나의 양봉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특징주로 가져왔던 종목들은 외인과
기간이 좀 사면서 그죠?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고 그죠? 좀 예를 들어 시총이 좀 약하고 그죠? 요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이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시총이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죠. 그 시총이 가볍다는 건 뭐 여기서 더 이래 가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특징주 중에서 외인 기관들이 많이 사면서 그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오늘 뭡니까? 이 축구와 주식은 같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축구도 운동도 예술적인 부분이고 뭐 그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런 건 다 어때요? 좀 약간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약간 천부적인 소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IQ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좀 약간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재치 있는 그죠? 좀 약간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천부적인 소질이라는 거는 그 어떤 상황에서 그죠?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공이 이렇게 날라올 때 벌써 저 공이 여기서 날라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볼을 차는 거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 주식도 그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뇌의 회전이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뇌의 회전이 빠르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운동선수들은 그러면 뇌의 회전이 빠르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하고 그죠? 똑같은 방향의 공을 그죠? 하루에 뭐 100개씩 찬다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식도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손 놨고 그냥 이래 막 사놨고 막 하늘에서 막 감 떨어지겠지 뭐 또 막 내가 사놨면 막 바로 금덩어리 되겠지. 그거는 진짜 착각이라니까요. 지금 앞으로 4,000포인트를 간다 하더라도 절대 쉬운 매매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손절가 이래 사놨다고 종목 안 갑니다. 계속 시장을 어떻게 하느냐면 빠르게 순환하면서 종목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뭐 한 종목 그냥 밑에서 사놨다고 막 저까지 가고 절대 그런 시장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뇌의 빠른 판단을 위해서는 한 주라도 계속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을 뭐 해야 된다? 연습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운동선수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아까 세익스피어도 어땠습니까? 뭐 세익스피어, 머스크 뭐 전부 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람들 다 그 뭡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됐나요?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잖아요. 왜 이 흥그리 정신이 필요하느냐면은 배가 고파봐야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1,000억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00억 있어, 현금 1,000억 있어, 그죠? 뭐 건물도 막 엄청 많아. 그 무슨 욕망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더 뭡니까? 나쁜 방향의 욕망이 생길 수밖에 더 있겠나요? 더 나은 쾌락을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망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내가 지금 헝그리하다. 배가 고파하고 나는 반드시 그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다.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이 정신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는 뭐냐면 개인기가 필요한 게 뭐냐면 축구도 보면은 손흥민이가 볼을 차서 집어넣을 때 그죠? 어떻게 넣습니까? 이 방향도 넣고 저 방향도 넣고 다 넣잖아, 그죠? 결국 이 주식이라는 것도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게 딱 한 방향으로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번 내 판단을 빨리 돌려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종목을 주는데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개인기를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은 예를 들자면 유튜브에서 이거는 뭐 한 내가 목표가를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이제 9,000원에서 9,500원 갔다가 또 뭐 9,000원 갔다가 뭐 9,700원 이래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는 활용도를 그럼 내가 일단 뭐 한 5%든 이익 실현하고 다시 밑에서 잡았다가 이렇게 그런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런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니까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의 거래소 시장하고 매매 트레이딩 방법이 조금 달라요. 왜? 코스닥은 빠르단 말이에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그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서 타코 미디어
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30% 급등했죠. 그죠? 제가 요거 눌림을 줄지 뭐 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요거는 추세선이 살아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떠냐면은 5일선 기준으로, 그죠? 5일선이 깨지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쉽게 말하면 눌림이고, 그죠? 그 눌림이 바로 살짝 눌렸다가 타코 미디어처럼 빨리 당기는 것도 있고, 또 뭐 한택처럼 밀었다가 쳐올리는 것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5일선이 깨질 때 그 이격을 보란 말이에요. 이격. 그 5일선을 깨졌는데도 이격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두산 테스나나 한택처럼 바로 옆에서 빡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연습 매매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원리를 익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원전 테마에 지금 대장으로 그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쳐가지고 뭐 상한가 쳤다 불렸다 뭐 이렇게 몇 번을 이래 했는데, 이 상한가를 치는 것도 있잖아요. 상한가를 딱 치는 의미는 스타트를 끊는 상한가도 있고, 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위에서 급등을 시키는 긴 짱대 양봉은 또 파이널 게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얘의 그러면 기술적 흐름을 딱 봤을 때 얘는 이제 뭐예요? 이제 고개 들고 나왔잖아요. 예. 뭐 해서 나 좀 봐줄래? 이렇게 하고 지금 나왔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흐름을 갖추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전기술. 오늘 제가 그 원전 관련한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왜냐니까 지금 시장에서 금요일 날 이제 원전 테마가 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다고 당장 뭐 월요일부터 막 이리 날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테마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대장을 누가 보느냐 이런 어떤 흐름인데, 대장은 때로는 가벼운 종목이 대장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좀 묵직한 애가 대장이 될 수가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보성 파워텍이나 한전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한택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는 부분인데, 또 한 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보세요. 이 5일선의 이격이 어때요? 깊지가 않죠. 깊지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리를 잡고 다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아직 조금 그죠? 좀 눌림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1승 같은 이런 거는 조선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조선주잖아요. 그러면 조선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끼가 좀 많은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파동이 나오고 살짝 2파 그죠? 했다 지금 3파 가서 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뭐 현대힘스라든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많이 있지만 요 1승이라는 부분이 걔들은 지금 파동이 좀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1승이라는 종목이 요 고개를 싹 들고 그죠? 여기서 짱대 양봉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뭐 타코 미디어처럼 바로 막 팍 치워갈지 아니면 눌림을 줄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노을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밴드에서 이제 그 빌 게이츠가 왔잖아요.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백신 뭐 그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요 재단 그전 뭐 빌 게이츠 재단 관련해서 노을이 좀 움직였는데, 요 종목도 사실 이 노을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 종목으로 뭐 김동연 관련한 이런 종목으로도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종목들도 아직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 어때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무대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이 무대 위에 뭡니까? 배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배우로만 배우도 다 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무대에서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